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뉴스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중 셀러브리티 뉴스 몇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성을 향한 의지 1. 사람들은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걸까? 셀러브리티를 흉내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심리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걸까? 우연한 기회에 유명해진다거나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유명세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명성을 얻기 위해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2.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핵심에는 감동적이면서도 연약하고 단순한 열망이 있다. 바로 제대로 대접받고 싶다는 바람이다. 돈, 호화로운 삶, 섹스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은 부차적인 자극제일 뿐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혹은 유명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거는 이유라고 하기에는 이런 마음은 충분히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명성의 반대말인 치욕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까닭은 외면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구석에 홀로 남겨지거나 줄 맨 뒤로 가라는 명령을 받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고 몇 주 뒤에 다시 전화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불에 댄 듯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바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존중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투표함 앞에서도 평등하다지만 그렇다고 사무실에서나 사교 모임에서 혹은 정부나 민간의 관료주의라는 틈바구니에서 품위 있게 대우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불친절한 곳이자 광대한 하늘과 끝없는 지평선이 자아내는 이로운 영향으로부터 삶이 단절된 곳인 대도시에서 존중이란 희소하고 야박하게 배급되는 일용품이며 무관심은 이곳의 규범이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묻는 질문에 꽤나 멋들어지고 인상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맨하튼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3. 셀러브리티에게 명성이란 타인의 친절과 존경심을 길어올리는 장치다. 평범한 그 또는 그녀라면 전인격을 걸고 수년에 걸쳐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셀러브리티는 오로지 지명도만으로 단번에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명성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 유명한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이 따르고자 택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명성은 보이지 않는 숭배자 군단에 의해 뒷받침된다. 셀러브리티의 농담에 웃지 않거나 그의 재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곧 셀러브리티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추대한 사회 전체에 맞서는 것이다. 셀러브리티에게 상을 준 똑똑한 심사위원, 그의 음반을 산 수많은 사람들, 그를 표지 모델로 삼은 전통 있는 잡지들, 이 모든 것은 셀러브리티가 파티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지시할 수 있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호텔 지배인에게 인사를 받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명성은 예기치 않게 야박한 취급을 당하는 일을 피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낯선 이가 자비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간절하게 유명해지길 바라는 건 아니다. 어떤 유년기를 보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 명성에 대한 욕구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전형적인 유명 인사의 유년기에는 거의 틀림없이
거절의 경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경험 없이는 명성에 대한 한결같은 희고란 있을 수 없다. 부모 중 한쪽이 그에게 무관심했거나 그와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일찍 죽었거나 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예는 부모가 유명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나 이미 유명해진 누군가와 어울리느라 자기 아이에게 관심을 꺼버린 경우고 이때 명성에 대한 욕구는 여지없이 강박이 되어버린다.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1살에서 11살 사이에 무방비하고 연약했던 시절에 미약한 존재라는 것 외에는 타인의 사랑을 얻을 그 어떤 존경한 수단도 없던 그때에 아직 배아 상태의 유명 인사들은 자신이 무척이나 원했던 부모에게 스스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삶 전체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비극적인 모욕이었다. 한때 스스로를 얼마나 투명인간처럼 느껴야 했는지가 훗날 얼마나 간절히 특별하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결정한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명성을 획득한다고 해도 어린 시절에 겪은 모멸감은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품은 진짜 소원은 음악, 조각, 거래 성립 등에서 거둔 성공을 통해 부모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이다. 따라서 명성을 얻은 바로 그 순간에 공허함이 따라오기 십상이다. 명성 자체만으로는 애초에 그걸 소망하는 데 불을 붙였던 굴욕감을 상쇄할 수 없는 탓이다. 유명 인사들이 이따금 보이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상처뿐인 승리를 향한 분노가 혼란스럽게 발화된 것이며 자기에게 바쳐지는 수많은 달콤한 말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하다. 그 달콤한 말들이 부모가 자신에게 보였던 소홀함을 보상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평범한 직업에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무명의 성인은 이런 시나리오에서 진정으로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또는 그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 중 하나, 즉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누려봤기 때문이다. 10여 년 정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사는 50여 년을 대처할 힘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다는 말은 아이의 정서적 욕구가 웬만큼 충족되었을 때만 그 합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분석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덤으로 제공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5. 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문제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극소수에게만 존엄과 호의가 주어진다면 평범한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은 더욱 거세진다. 따라서 셀러브리티 문화를 꼭 집어 부도덕한 젊은이들 탓이라며 비난하는 사람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셀러브리티 문화의 진짜 원인은 자기 도취적인 얄팍함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친절함의 부족이다. 모두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품위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충족해줄 수 없는 사회다. 현대 세계가 셀러브리티의 목을 매는 한 우리는 부박하기보다는 불친절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성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되었다. 또한 존경은 친절한 행동 같은 명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잡지의 표지 인물이 되어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명성을 향한 열망들이 사그러지길 바란다면 셀러브리티 뉴스 앞에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 뉴스에 대한 검열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절, 인내심, 배려 같은 미덕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말이다. 명성이 주는 상처. 1.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좀 색다른 관심을 받기를 꿈꾼다. 자신의 재능에 공감해주고 실수에는 너그러운 관중, 자애로운 부모와 이상적인 선생님 또는 만물을 꿰뚫는 인자하신 하느님을 닮은 대중이 자신에게만은 품격 있는 관심을 가져줄 거라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단 유명해지면 그들은 자신이 가장 껄끄러운 종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격렬한 애정 뒤에 갑작스런 증오가 따라오고 정말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뿐인데 잔인하게도 대중은 그들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대중은 그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다음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며 처음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그들의 재능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에 외설적인 흥미를 보인다. 저널리스트들은 새벽에 그들의 쓰레기를 뒤지고 인터넷을 통해 민망한 사진이 공개되고 나면 몇 시간 만에 그들은 수백만의 조롱을 산다. 만약 그들이 이런 유의 관심, 즉 저질스러운 관심이라 일컬을 만한 것에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사람들은 이내 근엄한 척 굴면서 그들의 분수를 깨닫게 해준다. 대중의 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관심을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 어떤 관심이든 감사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2. 셀러브리티들은 무척이나 특별한 데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그들이 모든 면에서 종적 특수성을 지닌 존재가 아님을, 특히 당신과 나처럼 무척이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내려면 조금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셀러브리티에는 명성을 얻으려 마음먹게 되는 최소의 계기인 과도한 인정 욕구로 인해 일단 이름을 얻고 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될 악담과 비방에 대처하는 데는 미숙하다. 그러다가 셀러브리티는 자신의 이름값이 단지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형편없이 불완전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대중과 자신 사이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명성을 관리하는 일에는 마치 비눗방울을 통제하려는 것 같은 공허함이 배어있다. 모욕감이 엄습하는 순간 겁에 질린 셀러브리티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이 그 도끼 어린 기사를 읽고 민망한 사진을 보았을 것이며 그들이 최악의 것만 믿으리라는 생각이 피어난다. 명성을 얻기 위해 그토록 고군분투하게 만들었던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자신이 괴물이 아님을 증명하려 애썼지만 실은 자신이 정말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이다. 3. 때로는 이 지점에서 영웅적으로 맞서는 자세가 요구되기도 한다. 상처 입은 셀러브리티는 자신이 가진 가치만을 생각하라는, 세상이 뭐라 말하건 무시하라는 충고를 듣는다. 하지만 애초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경 쓰는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겠는가? 적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 셀러브리티는 아마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는 강박적인 증오심만으로 냉혹한 확신을 가지고 날선 추론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셀러브리티에게 딴죽을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경솔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질 낮은 기준에 익숙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못되게 구는 대상이 실제로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깊이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순전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험담을 내뱉는 것이다. 마치 높은 고도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처럼 희생자를 직접 볼 필요가 없을 때 상처의 정도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4.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패하길 바라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 험담하길 즐기는 건 무척이나 슬픈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주목받지 못해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우리 몫을 빼앗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죄함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좌절된 야망이 우리를 실패자로 다른 이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으로 만든다. 험담을 늘어놓고 싶은 충동과 명성에 대한 욕망은 똑같은 아픔에서 비롯한다. 양쪽 다 관심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다. 유명인들은 실제로는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규모로 그러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하려 애쓰는 것과 같은 문제, 즉 멸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심지어 유명인들이 세간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하는 상황은 대담한 비행술 선구자들의 비행과 닮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 많은 비행사들이 비록 심각한 폭발과 충돌로 사망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젠가는 모두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은 점점 모두가 다 같이 누리는 것이 되고 아직까지는 소수만이 받는 칭송이 보다 적절하게 민주적으로 널리 퍼지기를 명예의 무대에서 희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말이 진정으로 뜻하는 바를 가늠하고 있다. 맨 처음 이 단어는 권력이 소수의 수중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까지 그리고 투표권 박탈이 통치자가 국민에게 가하는 진정한 해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엘리트들이 깨닫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민감화 과정 그리고 명확한 정치적 의사표시가 필요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계속 따라가는 한편 우리에게 투표의 권리만큼이나 시급하고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를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품위와 존중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만만히 휘둘리고 굴욕당하는 경험이 야기하는 헤아릴 수 없는 심리적 타격에 민감해져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욕망을 일상적으로 억누르는 사회는 명성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다. 그 욕망에는 지금껏 명성을 확보해온 극소수 사람들에 대한 냉소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분열증적 공격성이 분출해 뒤섞여 있다. 악랄한 험담과 명성에 대한 지나친 갈망, 이 둘을 모두 해결하려면 현 사회제도 안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묘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품격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해결책이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극소수 사람들에게 모욕을 안기거나 혹은 다수 속에서 눈에 띄고자 애쓸 필요가 줄어들면서 모두의 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